네, 9월 1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1일 알바 뛰고 있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계속해서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목요일이면 진짜 만나는 뉴스킹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뉴스킹 든든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킹 제가 킹준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자주 뵙는 분들인데 여기서 뵈니까 더 새롭고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화면을 보니까 우리 김은지 기자가 그 핑크에 갇혔네요. 아, 역시 오늘 특별하게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이라고 예. 핑크색을 갖춰 입으신 건가요? 제가 공식적으로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예. 이쁘게 입고 왔어요. 역시 남자는 핑크 자신감이 돋보이십니다. 아주 조금 덜 핑크인데 예. 하여튼 좀 이런 느낌의 예. 옷을 입었습니다. 예. 100일은 약간 잔치 같은 날이기도 네네네. 하니까 두 분의 마음을 제가 잘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과 함께 대통령 기자회견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실시간으로 보면서 리액션도 하고 논평도 하고 해설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사실 제가 이 맛있는 냄새 때문에 정말 집중이 안 될 정도인데요. 이게 가능하나? 소중한 먹자. 광고 시간이거든요. 대박이다. 두 분 앞에 정말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김치와 삼겹살의 조합은 삼겹살이- 사실 실패할 수 없는 네. 건데요. 대박이야. 예, 장윤선의 냄새가. 취재 편의점 정말 좋은 PPL만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광고를 하는 동안 두 분은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맛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타임쿡에서 준비한 시즈닝 숙성 뚱겹살을 소개합니다. 바삭 구워도 촉촉한 72시간 저온 시즈닝 숙성 삼겹살. 일반 삼겹살과 절대 비교 불가. 5,000명 이상이 인증한 재구매율 매우 높은 무려 2.5cm의 뚱뚱한 뚱겹살입니다. 뚱겹살은 마늘, 생강, 양파, 효모 양념 등으로 만든 특제 시즈닝으로 밑간해서 소금 없이도 맛있는 마법의 시즈닝이라고 하는데요. 36년간 전국의 유명 고깃집들과 협업해서 1만 번 갈고 닦은 오늘의 뚱겹살을 취재 편의점 구독자님께 검증받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말 10,000명 넘게 갈고 닦은 그 맛이 느껴지십니까? 아, 기가 막혀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세요? 아까 전에 진행자도 얘기했는데 냄새가 지금 스튜디오에 고기 냄새가 네. 집중이 안 될 정도의 맛있는 냄새입니다. 윤석열이 이해가 되네. 야 소주 가져와. 자, 맛있다. 맛있게 진짜 드시고 맛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고소하고. 예. 어우.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캠핑 고기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가져가면 극찬하는 캠핑 고기고 SNS에서 난리난 에어프라이어 조리로 육즙이 잘잘 흐른다라고 하는데요. 이 타임쿡이 준비한 뚱겹살은 그냥 삼겹살이 아니라고 하고요. 제조 공정이 복잡한 손이 많이 간 뚱겹살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드시면 제일 좋다는데요. 자연해동해서 구울 때 육즙이 가장 많다라고 하고요. 가장 궁금하신 가격일 텐데 시즈닝 숙성 뚱겹살은 800g 그러니까 3, 4인분 정도는 19,900원. 가격도 괜찮네요. 예, 3팩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 배송해드린다라고 하고요. 이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신청하시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있다라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알림 신청하고 1,000원 할인도 꼭 받으십시오. 아니 그 김은지 기자가 지금 이 고기 캠핑용으로 네. 한다고 제가 이제 캠핑을 종종 다니거든요. 또 많이 저는. 하시죠. 예, 주말에 이제 캠핑도 다니고 그러는데 캠핑용 고기는 무조건 고기가 두꺼워야 돼요. 오, 왜냐하면은 2.5cm? 숯불에 굽는 이게 보통 뭐 그냥 뭐 버너에도 굽기도 하지만은 예. 숯불로 많이 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얇은 삼겹살이 아니라 이거 두께를 보시면은 삼겹살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썰거든요, 삼겹살을.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삼겹살이. 야, 그래서 진짜 찐후기입니다. 이런 거 진짜 캠핑장에 가져가서 숯불에 구워 드시면은 진짜 맛있다. 예, 돼지고기 파티 열렸다. 댓글 아침에 달았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삼겹살 같은 거 먹기 어려운데 되게 담백하고 예. 양이 푸짐해서 맛도 되게 좋고요. 네. 말씀하신 육즙이 가득 있습니다. 아침에 먹어도 부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맛있어요. 지금 찐 행복이 느껴지시는 표정이신데 근데 또 삼겹살과 최고. 함께 빠뜨릴 수 없는 최고의 조합이 김치 아닙니까? 사실 삼겹살만 먹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김치까지 오늘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김치는 1970년 맛의 고장 전라도 광주에서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잘한다라는 입소문으로 시작해서 50년이 넘는 세월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치 명가 울림가라고 합니다. 이곳을 소개할 텐데요. 이 첫 번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총 3관왕을 휩쓴 것은 물론이고요.
총 27회 수상 경력이 최상의 김치 맛과 퀄리티를 증명한다고 합니다. 또 김치 소리가 들리는데 찐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ASMR입니다. 네, 정말 아삭아삭한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데 저 입에서 침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냥 국내산 김치 아니라고 하는데요. 100% 우리 농산물 그 중에서도 특등급의 원재료와 3년 발효한 황금 매실 액기스, 2년 숙성시키고 끓여서 정제한 멸치젓, 최고급 송국무, 고춧가루 등 양념이 들어가는 재료 하나까지도 최상급으로만 고집했다고 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퍼지는 아삭 시원한 맛, 실제로 소리가 정말 그렇게 들리는데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양념에 다시마 육수 버무려 익을수록 나오는 깊은 맛이 일품인 총각김치. 수제로 담가서 차원이 다른 아삭 시원한 맛을 9월 14일까지 이 얼리버드 특가로 맛보시라고 하는데요. 이 추석 얼리버드 특가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더보기 보시거나 아니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네이버에서 울림가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얼리버드 특가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요. 자, 댓글창에 이런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남말님이 저 사실 목요일 먹방 보러 옵니다. 검은 머리애님이 아침부터 삼겹살이라니 왜 다들 행복해 보이시지? 크크 이런 댓글이 있고요. 아 정말 두 분의 깔맞춤 예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의 의상까지도 해서 하늘색과 이 분홍색이 잘 이게 어울린다. 마카롱 색깔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오늘 마카롱. 천년 오색 빛깔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우리 장윤선 기자가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오늘 대신 알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 기자가 준비해 주신 현장 영상도 있다고 해서 이따 준비되면 제작진 바로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총각김치가 바뀌었네. 지금 현장 영상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아요. 예, 총각김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울림가는 뺄 게 없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는 오히려 총각김치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이 냄새와 먹었죠. 소리가 찐이어가지고요. 저도 끝나고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영상 지금 나가고 있고요. 장윤성 기자가 지금 곧 10시에 시작될 현장 기자들, 지금 국내외신 기자들이 다 모여서 152명이 한 자리에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90분 동안 대통령이 질의응답을 받는데 지난번처럼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가지고 명함을 넣고 뽑는 식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다만 지난 30일 기자회견 때는 아무래도 이제 특정 매체를 고루 배분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리뷰가 있어서 이번에는 기자단에서 시작 질문들을 몇 개 모두로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뽑아가지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데 장윤성 기자랑 아까 잠깐 전화 인터뷰 했거든요. 질문을 3장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꼭 뽑히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윤성 기자가 대통령실 출입하게 돼서 제가 여기서 좀 뭐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줬는데 좀 의심했거든요. 진짜 출입하는 거 맞아? 근데 보니까 이거 장윤성 기자가 찍은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출입하는 거 맞네. 예, 그럼요. 제가 박지훈이 변호사인 거를 가끔 의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변호사 맞아? 예능인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둘 다이시긴 하죠. 사실 노래도 잘하시고 번호도 잘하시고 심지어는 지금 스포츠 에이전시도 하고 계시고 몸이 몇 개도 모자라시긴 하세요. 대단해 박지훈 변호사 진짜. 네. 오늘 이게 보니까 장 기자님이 이제 질문할 걸 어제 좀 살짝 듣긴 들었습니다. 뭐 다른 방송에서 들었는데 제발 좀 뽑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명함으로 이렇게 추첨하는 거니까 뽑히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모른다. 오늘 함께 저희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장윤성 기자가 과연 질문을 할 수 하느냐 있을까 마느냐 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먼저 두 분이 좀 보시는 오늘의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뭐 이게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보통은 100일 기자회견은 모두가 다 했어요. 지금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30일. 근데 공식 기자회견을 100일이 되기 전에 2번 한 첫 대통령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소통에 굉장히 의지가 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 기회를 준다. 뭐 그게 이제 좀 질문들이 좀 편중되거나 꼭 나와야 되는 질문들이 안 나왔다는 비판도 있으니 그 피드백을 받아서 또 기자단에서 또 받아야 되는 질문도 받고 추첨도 하고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뭐 기자단과 이제 대변인과의 영상도 이제 공개를 하고 거기에 또 뭐 부작용이 있고 뭐 이를테면 공격이 들어오고 기자에 대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주고 이렇게 좀 빠른 피드백들과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
오늘은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주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한국인 300여 명 억류된 거 예. 지금 구금된 거 어떻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얘기가 질문이 많이 나올 거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주도권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의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네. 주로 얘기가 뭐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또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됐으니 확장 재정 건전성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사실 어제 일들이 많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구금자들은 이제 온다고 하긴 하는데 트럼프가 본인이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아마 질문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어제 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그 협치 부분 예. 또 오늘 아침에 좀 벌써 강경화 정세혁 대표가 예. 독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아. 겁니다. 뭐 그거 말고 이제 한다면 코스피 지금 5천 얘기했는데 50억 지금 양도세 그 부분도 아마 많은 또 질문들이 나올 예. 것 같아요. 근데 크게 한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따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그래도 두 분이 보시기에 이제 100일이라면 뭐 짧다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내란 종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난 100일에 좀 점수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라는 정부 공식 사이트를 예.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문체부로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재명 정부 100일 평가 총론을 제가 썼어요. 네, 글을 어제 그래서 썼는데 점수를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한 85점 정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뭐라고 썼냐면은 역대 최악의 환경에서 선전한 이재명 정부 100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에서는 뭐 입법권과 행정권에 가진 역대 최강의 정부라고 하지만은 실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된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YS도 강했고 이명박도 강했고 뭐 예.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경기는 침체돼서 0점대 성장률 나고 있지, 미국의 통상 압력 오고 있지, 그러게요. 주변에 뭐 외교 등등등해서 뭐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처리해야 되는 굉장히 슈퍼맨 같은 어떤 역할이 좀 필요했고, 그거를 일부 미흡한 적도 있었지만 굉장히 무난하게, 그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게 63이에요. 3명 중에 2명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 오늘 한겨레 분석 기사 보면은 새로 뉴 이재명, 그러게요. 예, 새로 이재명을 지지했다라는 사람이 보수층에서도 한 22%, 뉴 이재명을 보니까 중도에서 한 65%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용력 있는 모습, 행보를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저런 거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예. 네, 100점 만점에 85점. 저는 90점 정도 오.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 사실 저는 개인기 또 이 100일이라는 게 실제로 제 느낌만 그런지 몰라도 정말 한순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1년 더 됐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무난하게 큰 문제 없이 다 처리하고 있고, 뭐 그 말고 내란 종식이나 뭐 척결 부분도 뭐 그건 대통령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 특검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말고 외교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상당히 잘하고 있고 쭉 이렇게 계속 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장윤선 기자가 오늘 질문을 하면 굉장히 관전 포인트일 거라는 저희가 네. 말을 했는데 댓글창에 취재 편의점이라고 호명하면 웃기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체 이름입니다. 매체 이름이니까요. 여러분, 예. 예, 정말 바뀐 현장 어떤 정부의 모습을 만약에 그 새로 들어간 출입 3사가 하게 된다면 그것도 진짜 약간 상징적이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뭐 좋은 장면이라고 봐요. 예, 뭐 예.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했지만은 저는 무조건 어쨌든 언론들에게 많은 취재 기회를 주는 거는 오케이. 그렇죠. 예. 제안을 하는 거가 문제지 취재 기회를 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장윤선 기자가 꼭 뽑기 운이 있어서 오늘 네, 질문을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꼭 뽑기운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박지원 변호사가 언급해 주셨던 어젯밤부터 시작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이제 협상과 오늘 아침 그 파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국민의 소리는 내란 종식이다. 그 내란 청사는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우선 좀 함께 들어볼까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 안보, 민생, 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 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해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습니다. 조만간 유엔 총회 그리고 에이펙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 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언론인들이 네, 지금 대통령 모두 발언이 방금 끝났고요. 중간중간에 기자들의 얼굴을 비춰줄 때 제가 되게 열심히 봤습니다. 네, 장윤성 기자 혹시 나올까봐. 네. 아직은 안 나온 거 계신 것 같네요. 네, 모두 발언 우선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아주 눈에 띄거나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만 나온 얘기가 있지는 않아요. 네, 킥.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했었던 얘기와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오늘은 질의응답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요거 좀 짧게도 하고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는 모두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진보 중도 보수로 아우르겠다.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게 눈에 띄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또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진짜 짧거든요. 길지 않아요. 지난번 되게 길었잖아요. 예. 회복과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예. 하고 그 중간에 보이는데 협치 얘기를 합니다. 국정 운영 얘기를 합니다. 막 그 얘기가 아마 오늘 요 모두 발언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네. 좀 보면 답변할 때 또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기자가 대표로 질문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질문인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뭐라 그럴까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런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그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이게 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강도나 횟수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 수요 또는 뭐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질문한 사람이 아쉬울 테니까 그것도 맞아 보시죠. 한번 하지 마요? 열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조금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냥. 네, 저희 총 간사님께서 그리고 간사단이 알았어요. 나름 네.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장치입니다. 네, 잘한 것 같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유머러스 해요. 유머러스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공급 정책 사실
많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별 말이 없는 거가 그러게요. 오히려 아마 대통령 본인도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그 정책 자체가 네.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공급 정책이라는 게 엄청 한다 해가지고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러게요. 예. 오히려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무조건 금융시장만 본다. 지금 그쵸, 약간 이런 그쵸. 신호를 예, 주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아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기자가 이번에 이제 OBS 기자가 OBS 네요. 명을 이제 뽑혀가지고 질문을 하네요. 어떤 질문이 좀 들어볼까요?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저희 지금 입시 제도가 큰 축이 이제 정시와 수시 아닙니까? 네. 예, 교육. 이제 어떤 입시 전형의 기회를 좀 늘려주고 수험생들한테는 좀 부담을 줄여주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거를 다 학생들이 준비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중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대통령님 그 서울대 뭐 10개 만들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그 외에 뭐 교육 철학이라든가 뭐 입시 제도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접할 기회가 좀 제가 뭐 이게 좀 네.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입시 뭐 어떤 방향성 또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또 교육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 경제 부분에서 교육 관련된 질문이 분야. 많네요. 예. 교육 거의 처음 들어봐요 이런 질문. 과정 또는 교육 예. 대통령 답이 좀 잘 안 들리는데요. 좀 더 크게.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 분명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생산 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거기에 이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공장 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죠.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 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면서도 예를 들면 교육 공간의 문제, 교수 인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잘 못 바꾸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거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교육 내용의 문제가 그렇다면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의 문제. 이게 사실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로 할 거냐, 정시로 할 거냐, 뭐 정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 왜냐하면 원래 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입시 정책,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저는 거기에 별로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결국은 다시 본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좀 전면에 얘기 안 하는 측면이 있죠. 그게 해결도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들면 또 이게 이념 투쟁의 장으로 또 변질되기도 하고 해서요. 근데 이제 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뭐 수능 안타깝게도 앞두고 바꾼다고 얘기하기도 뭐 그래요. 무슨 거북이 놀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기능을 잘 못했죠. 근데 그게 교육위원회가 이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얘기하지 또는 않았어요, 방향을 정하고 하는 건데 이제 교육위원회도 좀 정상화되면 거기서 좀 논의하면 좋겠고요. 뭐 저는 어차피 교육 전문가는 못 되니까 어쨌든 과도한 경쟁, 정시가 오르냐 수시가 오르냐,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사실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뚜렷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교육 문제는 따로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기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훌륭하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문제점은 알고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은 있죠. 교육은 100년씩 대계라고 그러는데 그래 바꿀게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저 답변이 어쩌면 맞죠. 사실. 아니 이거는 제 생각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충격 발언 이재명 발언과 김준일 아니, 생각 뭐 모든 100% 일치. 모든 게 다 그런 거인데 이 교육은 좀 뭐 거칠게 얘기하면 예. 죄송한데 바꿔도 지랄 안 바꿔도 지랄 그런 말씀입니다. 바꿔도 난리 안 바꿔도 난리. 난리라고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답이 없는 문제예요. 사실 어느 게 옳은지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거는 입시 제도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멍청했던 거는 킬러 문항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거. 그때 그랬죠.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그걸로 이런 망한 혼선을 거예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큰 틀에서 입시 제도가 아니라 교육을 어떤 식으로 그 인재를 생산해낼 것인가. 특히 저는 중등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이 이제 더 대학 교육에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기업이 원하는 것, 사회가 원하는 것과 이 대학 교육이 매칭이 안 돼요 요즘.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방금도 그러니까. 그런 진단을 한 예, 거죠. 예. 그래서 네. 제 생각하고 거의 진짜 똑같다. 오. 어. 싱크로율이 우리 김진일 평론가가 맞았다라는 이야기인데 다음 기자 질문으로 넘어갔네요. 누군지 좀 볼까요? 오디오를 열어주시면 자, 이제 뽑히고 있는 네,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질문 주십시오. 네, 임소영 기자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장혜선 기자 전달드리겠습니다. 질의도 나오지 않았네요. 네, 민생경제 관련 질문이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우선 취임 후 100일 동안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예한 사안인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두고 오늘 이거 국민들의 직접 참여가 밝힌다고 엇갈리고 했는데 있습니다. 질문이 나오네요. 대주주 기준 50억 원을 유지할지 10억 원으로 소리가 좀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나올지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과 함께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 추가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그 모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 부동산의 대기 자금이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다 선명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도 좋아요. 그러니까 답변자가 좋으니까 질문지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국가 경제 전체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양이 매우 부족했죠. 근데 지금은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냐 말씀드린 대로 주로는 부동산 투자에 쓰여지죠. 우리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뭐 한 70%를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융자산은 매우 적죠. 그 중에서도 뭐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 이런 거는 훨씬 더 적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 선진 그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뭐 근 2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금융이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말은 하는데 잘 안 됐죠. 근데 우리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금융을 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이거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정상화. 정상에 한참 못 미치죠. 왜 정상에 못 미쳤냐? 저는 아직도 정상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선거 때 이재명이 당선 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3,000포인트 넘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그랬는데 이제 훨씬 더 많이 넘은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현실적인 정책이 집행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기대로. 저는 그 기대의 핵심이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성장할 거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성장할 거다. 즉 기업의 수익이 늘어날 거다. 더하기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 그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상화되는 것만 해도 지금부터도 한참 더 주가는 오를 거다. 종합주식지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뭐 정치적 불안 또는 장기 경제 정책의 부재 또는 뭐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뭐 그런 거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치고,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만 해도 괜히 쓸데없이 북한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뭐 전쟁의 가능성이 외신에 언급이 되고 이러는 것만 없어도 상당히 많이 정상화되겠죠. 경제 정책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갈 거다. 뭐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뭐 전통 제조업을 인공지능 전환을 해내겠다. 뭐 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꾼다. 뭐 문화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것만 명확하게 보여줘도 뭐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네. 뭐 이런 생각. 그 정상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거 있죠. 이런 건 조금 좀 추상적이고 좀 먼 과제인데, 직접적 과제는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혹시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뒤통수 맞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있잖아요. 그런 걱정만 안 해도 정상적으로 평가받으면, 얼마 전에 PBR 가지고 한참 시끄럽긴 합니다만, 아니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근데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거냐, 이 주가가? 지금 당장 그냥 회사 문 닫고 팔아버려도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남는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널렸다는 거죠. 심지어 0.3 그러면은 3,000원에 사가지고 회사 문 닫고 싹 팔아버리면 10,000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뭐 주가 순이익 비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인데 왜 그러냐? 그 회사 경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언제 회사 돈을 빼돌릴지 모른다. 저 회사가 분명히 10,000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죠. 이런 것만 정상화시켜도 아직도 종합주가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정상화해야죠. 경영을 정상화하는 거. 상법 개정 문제 가지고 뭐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 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거죠. 그 말은 맞습니다만 기업이야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좋아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겁니까?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당연히 반발이 있죠. 왜냐하면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비율은 뭐 10%, 5% 많아봐야 20, 30% 이렇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잖아요. 그 소위 영향력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가려보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이거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걸 해야 주가가 정상화되잖아요.
5천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교육을 그 경영 하면, 지배 구조를 아주 개선하는 상법 밝히는 개정하면 뭐 5천 이런 갈 수 것도 있다. 예, 제대로 예. 적용이 되면 예. 그 말씀이에요. 예. 더센 상법 이런 얘기하던데 이제 그게 마치 50억 나쁜 관련된 뉘앙스를 이야기가 가지고 아직 안 있지만 나와서, 하실 거예요.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제 문제가 있겠죠. 저는 저도 꽤 말씀드렸지만 개미 중에 좀 큰 개미,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휴면 개미, 본인의 이런 경험을 주식 잠재적 주식 투자자인데 물론 얼마 전에 펀드를 사긴 했습니다. 펀드는 허용이 돼서 좀 더 살까 생각 중인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 대상 선정의 기준 또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 이 문제는 저는 첫 번째는 그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과세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세율을 뭐 30%,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 어떤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기준을 만들 거냐 이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데 맞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가 가장 그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죠.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단 시행한 다음에도 이거 아니네 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주주의 50억 10억 문제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도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이게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단일 종목.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잖아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뭐 적으면 5에서 많으면 한 10몇 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하죠 이렇게. 한 바구니에 계란 담지 마라. 그때 아주 중요한 정식 격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그게 50억이 한 개 종목을 50억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특정한 예외 말고는. 그 50억까지 그걸 면세해 줘야 되냐. 한 개 종목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한 2, 3천억 정도라고. 뭐 그런 정도이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뭐 그거야 또 야당도 요구하고 우리 굳이 뭐 요구하고 또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막 많이 오고 그런 걸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거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회복될 거고 또 회복돼야 되고요. 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이게 좀 그래프를 꺾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우하향으로. 근데 이걸 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아마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의 예산 증액 또 재정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네, 좀 네. 아니 장윤성 기자 여기 이제 댓글에 올라왔는데 뒤에 서 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이거 못 봤는데. 대통령 얘기 듣느라고 그랬는데 일단 대통령이 진짜 주식시장의 진심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부동산 대책 얘기할 때도 주식시장 얘기가 그랬죠.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예. 진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올릴까에 대해서는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무슨 강의 듣는 줄.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진짜. 지금 좀 짧게 답하고 싶어도 예. 답을 이제 하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부동산에 예. 우리가 70~80%가 지금 대부분 자산들이 가 있잖아. 그걸 주식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다들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저 같은 사람도 잘 모르는 얘기도 아주 빠져들게 들은 거고 그렇게 하려면 상법을 바꾸어야 되고 예. 그렇게 하려면 50억 정도 그게 맞다라는 등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해도도 있지만 진심이다 이거 이해도 플러스 진심. 예. 속내를 되게 솔직하게 예, 얘기한다는 그대로 느낌이 얘기하시잖아요. 드는데. 주식 올려야 된다. 예. 부동산에서 일로 옮겨야 된다. 다들 부동산만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대부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내심은 사실 10억이지만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면 50억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그렇죠. 취지가 사실상 아까 한것 그렇다는 같습니다. 거잖아요. 당에 예. 맡기겠다. 예, 사실 예. 뭐 저는 10억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10억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본 시장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하는 게 맞죠. 왜냐면은 또 뭐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논쟁이 되면은 그렇죠, 지금. 저도 정확하게 생각이 비슷한데 정무적으로 그냥 했다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지금 막 싸우고 뭐 이를테면은 막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오늘 유달리 싱크로율이 좋은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좋은 이 김진일 정도까지 평론가. 비슷하지 않았는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네, 지금 명려들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 질문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들이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워낙 장 기자께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머리에 핀이라도 좀 꽂고 있어라. 그러면 좀 눈에 띌 것 같다라는 식의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마가 모자라도 좀 쓰면 그래도 됐네. 네, 지금 아까 잠깐 인터뷰했을 때 장윤성 기자 말로는 아내는 아무런 전자기기를 들고 갈 수 없어서 딱 진짜 수첩과 펜만 챙겼다 명함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지금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있나 봐요. 다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지금이라면 걸 배제한다는 꽂아야 될 것 거잖아요.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여의도에 있을 때도 제 편을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편을 만드는 순간에 편이 아는 사람은 다 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등거리 그 정치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외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하여튼 그건 제 성격 때문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경제신문 오수연 기자입니다. 또 경제지네요. 저는 국가부채에 관한 예. 질문을 좀 드리고자 네. 하는데요.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사실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이견은 사실 많지 않고 네. 공감을 하는 분위기이지만 그 추경을 연이어 편성하면서 이제 국채 이자도 많이 늘고 네. 있고 또 새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적지 않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현대화로 인해서 국방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늦게 될 테고 또 양보법 같은 법안도 아마 재정을 필요로 할 테죠. 그래서 사실 국가 부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많으실 텐데 재정의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가실지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00조가 넘었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뭐 1,000조는 옛날에 이미 넣어버렸기 때문에 또 어떤 기준으로 큰일 났다, 얼마 넘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을 3천만 원 졌다. 사실 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3천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천만 원이었는데 신용 불량이었는데 1천만 원 더 빚졌다. 이 큰일이죠. 그래서 이 절대액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우리가 되게 지금 한 2,700조 원 가까이 GDP가 되는데, 부채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약 100조 원 가까이 이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되게 한 50% 약간 넘는 뭐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되게 100%가 넘고 있어요, 이미. OECD 국가들 보면.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500조 원을 훨씬 한 3,000조 원쯤 된다는 얘기죠. 되게 한 110%쯤 되니까요. 물론 이 계산 방법이 뭐 다르다는 논쟁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OECD 국제 기준에 의한 계산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봐야죠. 그래서 100조 정도 늘어서 50% 정도가 됐고, 한 300조? 뭐 이 정도 정확한 수치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할 텐데, 1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이것도 써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는 이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거라서 기술 투자, 연구개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씨앗 역할을 해가지고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또 경제 규모가 연간 보통 뭐 지금 한 50조씩 매년 증가를 하니까, 명목 상승률까지 하면, 실질 성장률 더하기 명목 성장률 더하면 되게 한 50조, 뭐 많으면 60조 이렇게 늘어나는데, 뭐 한 3, 4년 늘어나면 몇백 조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요 부채를 계산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모수가 또 늘어나서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잘하면 떨어질 수 있죠. 더 근본적인 거는, 지금 저번 정부가 2,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올 전반기처럼 마이너스 0.2% 1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끼는 건 좋은데 배고파가지고 막 일을 못할 정도면 그 외상으로 옆집에 식당에 밥 먹고 일을 해야지. 이게 절대 빚지면 안 돼. 그러니까 칡뿌리 캐먹고 막 냉물 마시면서 일 못하고 죽어요. 되게 일상의 비유를 또.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부채를 만들었을 때 지금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재정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꾸 걱정을 하길래 우리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 결과가 말해준다. 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우리는 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의 국민의 평가. 저 이야기는 정말 많이 마지막의 지지율,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 지지율이 중요하다. 제가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왜 빚을 그렇게 많이 졌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그러면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100조 때문에 비율이 뭐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다라고 칡뿌리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영은 투명해야죠. 네,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대통령의 이야기가 좀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주요 반박들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진짜 제 생각이에요. 아니 이러다가 대통령실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무슨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절대 기준으로 높은 건 아니고 다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빚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그게 그 빚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특히 이제 확장 재정을 하면서 전년보다 8.1% 포인트
8.1% 이제 늘렸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늘린 거거든요. 예. 전에 비해서 막 뭐 윤석열 때는 2% 뭐 1점 몇 퍼센트 막 이렇게 올렸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AI에 투자해야 되고 네. 뭐 지금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부 때 그때 IT 이렇게 뭐 인터넷 그쵸. 고속도로만 깔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년 먹고 살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여기에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제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제 처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확장 재정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빚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이거는 그리고 그래도 성과가 안 나온다. 빚을 냈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고 질이 멸렬하다고 하면 그때는 좀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너무 과하게 비판할 건 아니다. 예. 그러게요. 박지훈 변호사님 어떻게 짧게? 예, 하여튼 뭐 저는 진짜 그 비유 같은 게 너무 예, 칡뿌리. 예, 답변지가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 또 하면 조금 저는 좀 아닌데 답변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하고 많이 비교가 또 그렇죠. 돼서 댓글창에도 그런 이야기. 예, 그 얘기를 하면 막 예.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 식물이 몸에 좋고 나오는데 아, 지겨운데 답변을 하는데 국민들의 사실은 평균치 정도 답을 예. 해주시면 좋거든요. 아, 감사해요. 직관적이게. 예, 감사한 얘기가 많이 그러게요.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외신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 질문이다 보니까 이따 통역이 나올 거여서 조금 더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우리 하는데요. 시청자분들 다 이해하세요. 아,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 정도 영어는 더 우리가 친절하게, 다 더 친절하게. 자, 그럼 저희 또 오디오를 좀 켜주시겠어요? Expand their business in America. 아메리카까지 들어왔어. 아메리카. 대통령님, 네. 저는 그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미 양국 간에 3,500억 불의 그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는 것이 양국 간 무역 합의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조지아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그 단속이 있었고 그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그 비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향을 감안했을 때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가장 최신 정보로는 이번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금시설. 출발한다는 그리고 비행기는 공항으로, 내일 새벽 계속 9시에 늦어졌네요. 원래 이륙해서 12시 정도라고 했는데. 내일 오후쯤에 서울에 도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원수는 총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합니다. 일본 중국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알려진 한 바가 있는데. 명은 우리 국민 중에 한 명은 미국에 그냥 남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각자 선택하는 건데 한 명이 그냥 자기 가족들이 영주권자라서 그냥 거기 남겠다고 했다고 하고. 근데 필요가 미국 정부는 없으시네. 각자 알아서 가려면 가고 남으려면 남아라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난 그것도 웃기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안 보시리.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 브리핑을 구분 할 많이 겁니다. 했더니 지금 그런 거다. 그럼 뭐 일부 기사에도 이미 났던데.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참 곤란해져 버렸습니다. 원래 계속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고 미국 영토 내에는 체포되어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 돌려주고 이제 이게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해요. 백악관의 지시다.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뭐 그 행정 절차를 바꾼다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별도 브리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당황스럽죠. 근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니 뭐 미국인들이 뭐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쪽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뭐 그래서 온갖 뭐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앙하고 있죠. 이제 우리도 거기에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그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다른 협상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게 뭐 장기 연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우리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 뭐 가는 길에 좀 도와주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뭐 TO를 확보하든지 뭐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참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좀 문제될 수도 있고. 네. 최근에 합의 본 거잖아요. 그걸 뭐 뒤집을 수도 없는 거고 더 다른 내밀한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예. 지금 제가 길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일본이 최근에 지금 미국하고 협상 타결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거를 관세를 이제 15%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5,500억 달러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거가 트럼프가 지정하면은 45일 안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 계좌에다가 더 현금 박으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사인하고 왔어요. 지금 트럼프는 자연재해 같은 거라서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자연재해. 그런 거 장하준 교수가 얘기한 거야. 장하준 예. 교수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있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자연재해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또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분야가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정치 외교 분야로 갔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정치 외교 안보 분야인데 사실 방금 한 이야기도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간사 역할하는 기자가 공통 질문을 먼저 대통령에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들어볼까요? 패키지들의 연장선상에서 협상 최종 타결 시점을 예상하신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참 얘기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게 외교 협상은 연장으로 얘기 못할 부분도 같습니다. 사실은 많고 하여튼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하고 참 어렵습니다.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군 문제, 뭐 핵연료 처리 문제, 그다음에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또 뭐 경제 관통상 분야에는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고개 하나를 전에 제가 일단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앞으로도 뭐 넘어가야 될 고개가 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원칙에 대한 이야기네요.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저런 원칙이 원래 트럼프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하다는 일본하고 생각이 똑같이 듭니다. 할 의혹이 거냐. 많을 것 같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예, 일본이 예.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대기하는 때문에 거잖아요. 또 뭐라고 그럴 말하기 리가 없다. 어렵죠. 국민이 믿을 수 안심하게 되는 그렇죠. 것도 있고. 딱 나오는 그대로다. 합정도 협상해야 지금 됩니다. 일본도 그렇고 이면 합의 등등이 있을까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속였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 그런 거잖아요. 것들은 거칠고 중요한 말을 방금 한 것 같다는 필요한 생각이 얘기를 드네요. 하신 것 같아요. 예. 과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상대함에 있어서는 약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다만 트럼프를 좀 존중하고 지켜 세워줄 필요는 있어요. 예. 기분파기 때문에. 그런데 약하게 보이면 호구 잡히면은 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 그래서 원칙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우리도 지금 미국한테 마스카 지금 네. 조선업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너희 조선업 그 미국도 지금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국익이 우선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을 아직도 지금 막 찬양하시는 분들 진짜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진짜 이 와중에 지금 트럼프 찬양하고 성조기원 들고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이 댓글창에는 다 미국을 규탄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우리 국민이신 것 아니, 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미로 갈 필요는 없지만은 예. 지금 그 우리나라 정부만 압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건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깡패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좀 답답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11시에 가셔야 되다 보니까 아직 기자회견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저희가 절반 정도를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도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기자회견 스타일이 좀 다른 게 예.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들은 이거를 필요한 말만 하고 약간 그러니까 계획된 말 어떻게 예. 보면 좀 정제된 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단답형 뭐 설명을 하더라도 길지 않았는데 한 번 설명하면 10분이에요 지금. 근데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쏙쏙 들어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의 영향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 대통령과 다르게 본인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잖아요. 맞아요. 다 정치인 시절. 그러면은 지지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가 몸에 뱄기 때문에. 근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 기사 쓰기는 약간 곤란해요. 저렇게 좀 길어지면은. 그런데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편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납득이 된다. 아, 대통령 얘기 들으면은 좀 반대했더라도 좀 납득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은 참 기자회견이다. 재밌다라는 네. 생각이 저는 저는 재밌다. 기자회견을 보면 그냥 뭐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핵심 잡으려고 이제 그런 것들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어떤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하는 게 말씀대로 달변이시기도 하고 그 관심도 많고 예. 많이 알기도 하고 예. 그 표현도 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는 입장에서는 맛있다 재밌다. 아, 네, 맛있는 기자회견이다. 예, 그래서 좀 더 재밌는 좀 더 보고 싶어요 앉아서. 그러게요. 예. 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가야 돼. 네,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봐주시고요. 또 저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장윤선 기자가 질문하실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아까 앞서가지고 그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잘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 설문을 돌렸는데요. 지금 6,685명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52%가 3대 특검과 내란 청산이라고 답을 주셨고요. 2위가 국무회의 생중계 등 대국민 소통 24%고요. 정상회담 등 외교 안보가 14%,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이 9%. 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두 분을 보내드리지만 또 그리고 저는 오늘 1일 알바를 끝내지만 계속해서 대통령 기자회견은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아마 기자회견을 다녀온 장윤선 기자가 생생한 후기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마카롱. 오늘 마카롱 모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